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대표이사가 동시에 경질이 됐고, 경질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지만 자녀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았죠. 강희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대표인데, 그래서 이명희 회장이 이제 정영진 회장의 아들인데 이제 도저히 미덥지가 못한 거죠.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보여준 게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실적이 심각하게 감소를 하고 있고 쿠팡을 막아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진을 40%나 교체했다. 인사철도 아닌데, 그러니까 위기감이 그 정도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명희 회장의 의중이 적극 반영되었다. 정영진 회장은 이제 보여준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강희석 대표가 19년도 말에 외부 출신으로 첫 대표이사가 된 분이에요.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마 행시를 보고 공무원을 하다가 베인앤컴퍼니 파트너로서 오랫동안 이제 능력을 보여줬겠죠. 세계 3대 컨설팅 회사.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그 전에도 안 좋은 때가 실적이 이제 좋지가 않았는데 21년 이베이 코리아 고가 인수 3조를 넘게 주고 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적자가 또 계속 커지고 있고 올해는 이제 조금 줄긴 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 근데 본업이 괜찮은 상태에서 이자 비용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본업이 지금 심각하게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영진이 강희석 해임을 끝까지 반대했다. 그래서 참 뇌구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임원은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1년 만에 해고도 아니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보여준 게 없으면 당연히 해고죠. 그래서 이명희 명예회장이나 마찬가지죠. 이명희 회장의 아들이 정영준 씨한테 이마트를 줬고요. 68년생. 딸인 정기용 씨에게 신세계를 줬죠. 72년생. 두 분이 다 이대 출신이고 이마트의 주요 주주가 정영진 씨가 18.56%, 이명희 씨 10%, 신세계 주요 주주는 정유경 18.56, 이명희 10%. 그러니까 아직도 지분이 꽤 있는 거죠. 그러니까 43년생에 이제 80세인데 나무위키에 이제 이게 나와 있는 얘기인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현정과 이혼한 후에 정신 차리라는 뜻에서 한남동 자택에서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해라. 한겨울 추위에 극기 체험을 통해서 강해져라. 글쎄 일반인 기준에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고현정의 시어머니였는데 무서운 시어머니계 끝판왕이다. 인상도 좀 세 보이죠. 근데 유통업을 하려면 사실 이렇게 좀 카리스마가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마트가 지금 안 좋은데 그냥 안 좋은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게 이제 인스타에 금요일인가요? 야구 졌다고 판정이 이제 석연치 않다고 이걸 올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임원이 40% 잘린 인사 후에 SNS에 또 올라온 걸 제가 봤거든요. 기사로 났죠. 그래서 KBO에 방문해서 사명감 가져달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아무 위기의식도 없고 보통 개념이 없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죠. 지금 야구단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그룹이 돌아갔을 때 좀 신경을 쓰면 몰라도 그래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너 기업인데 그냥 오너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일을 벌이잖아요. 와이너리를 인수하고
지마켓 인수도 오너가 당연히 오케이 했으니까 인수한 거고. 근데 반성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아무 위기 의식이 없고 어떤 승부욕, 책임감 이런 것도 없어 보여요. 그 대기업 2세, 3세들도 서로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이거는 진짜 심각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쿠팡의 김범석은 뭐 회장에서 물러났다고 하죠. 근데 이제 쿠팡 INC에서는 여전히 10.2% 보유한 3대 주주고 의결권이 76.7%, 차등 의결권이 있습니다. 쿠팡 INC가 쿠팡을 이제 100% 지배하는 거죠. 쿠팡 코리아라고 하나요? 뭐 그래서 쿠팡 INC가 이제 진짜고요. 그래서 뭐 미국 회사라니 나느니 아니면 쿠팡 INC에 손정 회장 지분이 있으니까 일본 회사라느니 이런 얘기가 있고요. 78년생 서초구 출신이고 미국 국적자라고 하죠. 7살 때 이민 갔고 하버드대 정치학과, 하버드 MBA 중퇴, 보스턴 컨설팅에 다니다가 뭐 한번 창업을 했었다가 진짜는 이제 그 쿠팡 설립한 게 진짜죠. 한 방에 그러니까 대박을 터트린 거나 마찬가지죠. 인생은 좀 한 방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당연히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쿠팡과 이마트가 그러니까 롯데는 아예 이제 제껴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격차 이마트하고 롯데에도 또 격차가 있으니까 영업이익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제 이게 분기별 영업이익인데 작년 3분기까지만 해도 엇비슷했는데 4분기에 차이가 엄청났죠. 이마트 128억, 쿠팡 1102억. 1분기에 차이가 더 났습니다. 2분기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더 난 거죠. 점점 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그래서 뭐 제가 신세계 ISC 때문에 이마트를 다룬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실적이 안 좋으면 투자가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 활성화 고객 수가 거의 2천만 명이다. YY 10% 증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1인당 고객 매출이 38만 9천 원, 5%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을 보면 실적이 좋아진 걸 보면은 경기 탓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쿠팡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쿠팡 플레이 OTT가 600만 명이다. 쿠팡 이츠가 5%에서 10% 할인. 쿠팡 플레이가 뭐 그 극장에서 내린 지 얼마 안 된 영화도 최근에 또 했죠. 그 하정우 씨 나온 거. 그리고 스포츠 중계로 또 히트를 쳤고요. 그 다음에 또 로켓 럭셔리라고 해서 명품 화장품을 이제 런칭을 했죠. 이게 아마 이제 올리브영하고 맞짱을 뜨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의 영역을 계속 침범하고 있어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당장은 이제 올리브영이 엄청난데 쿠팡이 두려운 존재인 거죠. 그리고 대만은 이미 이제 작년에 진출했고 그래서 락인된 고객이 굉장히 많다. 저도 그렇거든요. 너무 편리한 거죠. 반품도 편리하고 주문할 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옛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코스트코 같은 구독요금을 주기적 인상을 한다면 멤버십을 주기적 인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고객이 이탈할 거냐 뭐 이거를 꼭 안 할 수도 있겠죠. 지금 OTT에서 보면 어떤 영화는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구독 요금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또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구독 요금을 또 올린다고 할 때 뭐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받아들이는 게 있잖아요. 5천원짜리가 7천원 돼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저는 이제 미래에 몇 년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무서움이 있다. 근데 지금 이마트 신세계는 그게 이제 잘 안 된다고 하고 있죠. 그 멤버십이. 그래서 이제 경질이 된 거고.
쿠팡의 분기별 실적을 보면 매출도 뭐 1Q에는 조금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작년 상期부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5, 1.6, 1.8, 2.5까지 올라갔어요. 1.5에서 2.5 엄청나죠. 영업이익이 1940억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 쿠팡의 무서운 게 뭐냐면, 뭐 온라인 오프라인부터 여러 카테고리를 합쳐서 유통 쪽을 점유율이 쿠팡이 6% 정도 된다고 해요. 이커머스는 20% 초반이지만, 근데 이거를 확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외 진출보다. 그러니까 올리브영 그쪽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배달 쪽도 같지만 여행 비즈니스까지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 모텔 뭐 이런 거 앱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마트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한채양 이마트 신임 CEO는 65년생 연대경영학과 2001년에 입사했다. 그 조선호텔 CEO인데 흑자 전환을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호텔앤리조트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을 이뤄냈다. 2분기 조선호텔의 매출액이 YY로 18.9%. 상당히 이제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룹 내 재무통이다. 보통 구원투수라고 하죠. 보나마나 비용 절감하고 이제 숫자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이제 이명 회장이 부탁을 했겠죠. 그래서 실적과 주가는 단기 반등을 하지 않겠는가 이제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용 짜내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 신세계가 새로운 이제 멤버십을 런칭하면서 또 비용을 또 많이 썼죠. 그러니까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다. 그때 단기 실적 개선을 할 것 같은데 그 후에 전략과 비전이 과연 있는가 이제 이겁니다. 만만치 않죠. 그 쿠팡의 상승세가 당분간 막기 어렵다. 뭐 쿠플 OTT가 600만 명, 배달 쪽도 진출했고 카테고리를 명품 화장품 계속 넓혀가고 있죠. 그게 영업 현금 흐름 FCF가 이제 뭐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확장을 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거죠. 너무 편리하니까. 그래서 현재 쿠팡의 약점이 있나? 쿠팡이 실수하기만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은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비용 관리를 하면서 때를 기다려야겠죠. 아니면 뭐 확실한 전략을 짜던가요. 그래서 롯데쇼핑이 최근에 이제 인베스터 데이를 했습니다. 13년 만에 자산운용사의 CIO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초청 IR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3년 뒤 2026년에 매출 17조, 영업이익 1조를 목표로 6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롯데는 지금 그래도 롯데가 차라리 잘하고 있다. 그 뭐 주식도 그렇지만 상승장을 놓쳤다. 뭔가 이제 주도권을 놓쳤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투자해서 따라가면 그 현금을 다 소진할 수가 있죠. 주식 투자도 뭐 상승장 꼭대기에서 넣었다가 난리죠. 그래서 지마켓을 인수하는 게 굉장히 큰 돈을 날린 상태고, 근데 당시에 롯데는 너무 비싸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입찰을 포기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참 지금 와서 보면 롯데가 물론 쿠팡에 밀리고 있지만 그래서 현금을 확보해 놨다. 그리고 근데 이제 또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이쪽은 방향을 틀었죠. 그리고 확실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이게 뭐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롯데가 지금 이마트보다는 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CEO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숫자를 만드는 거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